유치권은 약간 독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도 각별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는 있지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물을 경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한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겠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여기서 과실은 임대료 등 금전을 말합니다. 즉, 금전 과실의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죠.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해야 합니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은 원본에 충당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권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유익비만 상환유예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필요비의 경우에는 상환유예할 수가 없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선관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즉,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치권자가 선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한 때에는, 즉 1항과 2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그렇죠? 단 점유가 적법해야 됩니다. 2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아니죠.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성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답입니다. 다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그 건물을 낙찰받은 자에게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3번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건물과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4번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경락인, 즉 매수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5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은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전면적인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지문을 보면은 갑이 채무자고 을이 유치권자입니다. 1번 을은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죠? 수리대금과 X건물은 결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번 을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으니까요. 3번 을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고요. 4번 을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보존행위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요. 5번 을의 과실 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을의 권리는 갑의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에 미친다. 아니죠. 유치권에는 물상 대위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X건물이 소실되더라도 을의 유치권은 갑의 화재보험 청구권으로 옮겨 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답이네요. 갑의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문에서 갑이 채무자, 을이 유치권자, 병이 건축자재상이죠.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건축자재상인 병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 답입니다. 2번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3번 을은 갑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렇죠?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면은 채무자인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4번 을은 수리비를 상환하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했죠. 경매권 있어요. 5번 만약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유치권도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갑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정에게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쉽다.